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 관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자리에 친한 친구가 앉아 있어도, 연인이 있어도 각자의 화면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0대 직장인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카톡이 오가고 수십 개의 이모티콘을 주고받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고 회사에서는 수많은 동료들과 마주하고 각종 모임에서는 다양한 인연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관계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정말 소중한 관계만 골라서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는 우리 시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관계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계의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일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차역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떠나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관계의 종착역에서 보이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은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우리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두 번째는 존중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들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인생이라는 여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과 감정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관계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 각자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현상을 퍼빙 PHUBBING라고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대폰과 무시하다 스너빙의 합성어로 마주 앉은 사람은 뒷전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40대 주부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만났는데 이 시간 동안 서로 10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 SNS만 하다가 헤어졌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디지털 기기는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자리에 휴대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장벽이 단순히 물리적인 방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서히 쌓이는 심리적 장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카페에 가면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는 오히려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오래된 지인과는 편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0대 직장인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신혼 때는 퇴근 후에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각자 소파에 앉아 SNS만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주말에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고 감정적인 교감도 약해지게 됩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어린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놀이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요.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 관계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디지털 프리타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가족이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식탁에 모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편리함과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소홀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듯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잠시 벗어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를 디지털 프리타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적인 대화 시간 만들기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터치타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대신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지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물리적 접촉의 중요성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에티켓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의 시간에는 모든 참석자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가방에 넣어두기, 점심 식사 시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 보내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회사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원들과 합의하에 디지털 프리런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업무 효율도 좋아졌어요. 온라인 소통에서도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모티콘 대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잘 자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편안한 밤.
되길 바랄게라고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디지털 체크업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특히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찾게 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SNS의 그 어떤 소통보다 값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최대한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것들은 이미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도구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현명하게 활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무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의 그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최근에 만난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하는 말에 너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니?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그 말들이 가슴에 상처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SNS나 메신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일십을 하거나 형식적인 이모티콘으로만 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온라인에서의 이런 작은 무시들이 모여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까지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30대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 동료와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승진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마치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존중의 상실은 보통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미묘한 무시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대화 중에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 비하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놀리거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하잖아와 같은 말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런 말들은 마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정적 단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이때가 되면 관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너는 나이에 비해 참 열심히 산다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존중의 상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어두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위계 관계라는 이유로 그런 상황을 참아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무시나 비하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관계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치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기 쉽상이지요.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무시당하다 보니 정말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긍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한 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한 동료가 자주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상처받아요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경계선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주어 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당신이 너무해라고 하는 대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많이 힘들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지요. 한 4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셀프 케어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등 나를 위한 일과를 정해보는 것이지요. 이런 루틴이 쌓이면서 점차 자존감도 회복될 것입니다. 만약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관계 방학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이나 치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빛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모임이나 관계가 있는데 문득 그 자리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 시작한 취미 모임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35세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때부터 이어온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모임에 가면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다들 10년 전 이야기만 하고 반면에 최근에 시작한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요. 이런 제 마음이 배신 같기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성장 불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자라나듯 사람들도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때 딱 맞았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40대 주부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모임이 제 삶의 큰 활력소였는데 요즘은 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요. 반면에 최근에 시작한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 더 깊은 관계를 찾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존재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관계들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이 단순히 관계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성장 욕구가 표출되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더 많은 햇빛을 찾아 자라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더 깊은 교감과 이해를 찾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성장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의 관계들을 갑자기 단절하려 하지 마세요. 오래된 관계에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성격과 거리감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은 친밀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인연이 정말 나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마침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45세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매주 만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갔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우리 잠시 휴식기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라고요.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전달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닌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한 30대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생각보다 친구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정리의 의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건강한 이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 이후에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50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지기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글쓰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화분에 새로운 꽃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법이지요. 여러분, 관계의 정리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서로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3가지 신호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60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수백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물리적 거리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요.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30대 프리랜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의무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비록 숫자는 줄었지만 관계의 질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일상이 되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만남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대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꿈꾸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하기, 마음에 없는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기, 새로운 인연을 위한 용기 내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관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연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